휴믹산이나 풀빅산, 부식산이라는 얘기 많이 드셨죠? 그 농약방에 가면 참 많은 휴믹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풀빅 제품도 따로 요새 최근에 많이 관심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정확히 뭔지 모르고 그냥 쓰면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 휴믹산이나 풀빅산, 그다음에 부식산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초탄, 이탄 또는 갈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서 지금 쓰고 계신 그러한 휴믹 제품들이 어떤 기초로 만들어진 제품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부 좀 어려운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휴믹산이라고 하면 보통 일단 초탄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초탄은 그 피트모스라고 하는 성분을 만드는 원료입니다. 피트모스는 들어보셨죠? 보통 상토에 많이 들어갑니다. 상토. 그래서 초탄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그 이끼, 물이끼라고 하는 그런 그 예전에 그 이끼류가 많이 모여서 이 물에 침수되면서 그 미생물에서 분해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하게 되면,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섬유질은 남아있는 형태의 초탄이라고 하는 형태의 부석부석한, 우리가 상토를 만져보면 느껴지는 그런 질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식화되는 겁니다. 이때는 섬유질이 많이 있는 형태로 나와 있고, 대부분 피트모스라고 해가지고 이 상토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연갈탄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갈탄은 그 이름에 나온 것처럼 연한 색깔에 쉽게 부서지는 갈탄입니다. 갈색 탄이죠. 근데 이것이 휴믹산과 풀빅산의 원료고요. 연갈탄이라는 건 과거에 발견됐을 때 그 석탄이나 이런 광산에서 발견될 때 화력도 떨어지고 뭐 단단해지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 사용성을 잘 못 찾았고 좀 품질이 나쁜 그런 연탄인지 알았는데, 이거 자체가 휴믹이나 풀빅의 원료가 됐던 거고요. 위에 초탄이 형성되는데 약 한 10만 년 정도, 10만 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연갈탄은 뭐 1억 년 가까이 긴 시간을 요구한답니다. 그럼 갈탄이라는 부분도 있겠죠. 갈탄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흔히 보이는 석탄을 얘기합니다. 석탄. 이 모양을 쭉 보다 보면 좀 구조가 아래로 갈수록 단단하고 굳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초탄은 표면에 가까운 데서 이렇게 부식이 되면서 일단 시간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짧고 아직까지 섬유질이 남아있는 형태로 해서 보통 상토 원료로 쓰는 피트모스라고 하는 거고, 연갈탄은 쉽게 부서지는 탄인데 휴믹이나 풀빅처럼 유기탄소가 많은 물질입니다. 근데 갈탄은 이와 같이 단단하죠, 석탄이. 이거는 중합 반응에 의해서 그 물질이 유기탄소가 무기탄소로 완전히 변환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에너지원으로만 쓸 수 있지, 이 석탄을 가지고 휴믹이나 풀빅을 생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석탄 안에는 유기탄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만들어진 원료 형태가 광산에서 나오더라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형성되는 물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일부 석탄이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석탄 광산에서 휴믹이나 풀빅을 뽑아낸다, 갈탄에서 휴믹이나 풀빅을 뽑아낸다는 소문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품질이 형편없다고 보셔야 돼요. 휴믹이나 풀빅이 거의 없고 모양만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는 유기탄산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은 정말 주의 깊게 살피셔야 되고요. 보통 이런 류가 중국에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석탄에서도 만들어지는 그런 저급의 휴믹 제품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 모든 피트모스부터 석탄까지가 다 부식된 산입니다. 이게 부식산의 일종이고, 우리는 이제 이 연갈탄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휴믹, 풀빅만 살펴볼 건데, 연갈탄이라고 하면 고도로 부식화된 유기탄소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고도로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양으로 아주 순도가 높게 부식화된, 탄화된 거죠. 그러니까 유기탄소 형태로 탄화돼서 분해되지 않은 상태, 더 이상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진 유기물, 유기탄소로 만들어진 화합물들입니다. 그럼 뒤에 제가 하나 구조를 잠깐 보여드리긴 할 건데, 말은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제품으로 딱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연갈탄에 알카리성 용액인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제품이 녹아 나오겠죠. 여기서 알카리성 용액에 넣었을 때 녹아 나오는 게 알카리성의 상태에서 휴믹과 풀빅이 녹아 나옵니다. 휴믹산과 풀빅산이 녹아 나오는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알카리성에 휴믹산이 나오는구나. 그런데 알카리성에도 풀빅이 나오네.
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알칼리성 용액에 염산을 집어넣게 되면 pH가 다시 내려가면서 산성 용액이 돼요. 이 산성 용액으로 용액을 바꾸면 거기서 다시 녹아 나오는 게 풀빅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휴믹이 안 보이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휴믹은 알칼리성 용액에서만 녹아 나오고 풀빅은 알칼리성과 산성 다 녹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휴믹 제품이라고 하면 휴믹 제품은 다 알칼리성 용액으로 만들어낸 거고 알칼리성 용액에 수산화나트륨이나 수산화칼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휴믹산 제품에는 풀빅이 반드시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풀빅 제품이라고 나온 것은 사실 풀빅만 뭐 60%, 70% 만들어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산을 낮추면 휴믹이 가라앉고 휴믹은 용액에 녹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풀빅만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단지 풀빅만 추출하기 위해서는 공정을 더 간다든가 다른 공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차이는 생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연갈탄의 휴믹산과 풀빅산의 비율을 보면 보통 4대1, 5대1 그러니까 휴믹 5에 풀빅 하나 정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물론 연갈탄의 그 품질과 그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순도 차이도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연갈탄을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휴믹 4 내지 5에 풀빅 하나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휴믹산 제품을 사셨으면 휴믹이 만약에 100이 들어있다면 풀빅은 20이 들어있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휴믹산과 풀빅산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앞서 말씀드린 용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연갈탄에서 추출하는 부분들은 용해도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휴믹 제품은 알칼리 용액에만 녹는 거고 풀빅은 알칼리 산성 모두에 녹습니다. 그러다 보니 휴믹산과 풀빅산은 많이 상용화됐어요. 그 중에 제일 먼저 휴믹산이 먼저 상용화되고 풀빅도 주목받아서 이제 풀빅만을 추출하는 그런 제품들도 그 상용화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휴믹과 풀빅 말고도 연갈탄에는 안에는 많은 유용한 좋은 물질들이 많아요. 하지만 녹여내거나 추출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알칼리성 용액에도 녹지 않고 산성에도 녹지 않는 그런 성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한 부식산이라는 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형태로 탄화된 거기 때문에 추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에서 추가적인 제품들을 말씀드릴 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가지 휴믹산과 풀빅산의 차이는 분자량 차이입니다. 분자량이 휴믹산은 아주 큰 긴 사슬의 고분자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요게 좀 그 구조를 하나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링이 동그란 육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뭐 6개, 10개 이상 달려 있고 양 끝에 뭔가가 COH나 OH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끝에. 이게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이 구조물은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거기 끝에 이 끝에 이런 OH나 COH가 붙어 있다는 거.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휴믹산이 이 끝에 있는 수소들을 다 내보내면서 음전하, 마이너스 끼를 띄어요. 음전하가 됩니다. 토양도 음전하예요. 음전하를 끼면 우리가 주는 비료들은 미량요소들이나 이런 다 금속이기 때문에 다 양전하예요. 양이온이에요. 양이온이 이 음이온 요쪽 부분에 다 가서 붙는 거예요. 하나하나에. 그러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OH기가 개수가 거의 뭐 한 10개 이상, COH도 뭐 10개 이상. 그러면 이거 하나가 휴믹산 하나가 그 금속이온, 우리가 주는 미량요소라든가 다양한 양분을 20개에서 30개 이상, 많게는 뭐 나오는 거 보면 400몰이라고 하는데 100g에서 400몰을 붙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그 금속 이온을 붙들고서 있어요. 그럼 그 금속 이온을 붙들어 놨다가 이 붙들어 놓은 이 붙드는 힘이 그 뿌리가 당기는 힘보다는 약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오면 뿌리한테 양이온들을 다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믹산이 많으면 그 이온들이나 양이온이 뺏기지 않고 잘 보존됐다가 식물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갖고 있는 특징인 거예요. 풀빅은 휴믹에 비해서 훨씬 작죠. 크기로 보면 비슷한 크기 같지만 그게 아니고 요 링 3개 정도니까 여기서 하나, 둘, 3개 한 요 정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빅산은 짧은 사슬이 짧은 저분자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풀빅은 연면십이나 이런 데서 흡수가 더 빨라요. 하지만 이 크기가 다를 뿐 휴믹과 풀빅은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공통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각각의 또 효과적인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휴믹산 효과는 가장 첫 번째가 양분의 흡수를 증진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 식물 뿌리가 있고 거기에 각각 양분들이 이렇게 붙어서 뿌리와 또 잎을 통해서 양분이 흡수됩니다. 근데 휴믹산을 주게 되면 질소, 인산, 그다음에 황, 그다음에 미량 요소를 직접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휴믹산에 질소와 인산과 황, 미량 요소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공급되는 거고, 그다음에 뿌리가 인산을 흡수하는 것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인산의 흡수가 촉진하는 것이 그 휴믹산의 기본적인 큰 역할이기 때문에 인산을 흡수를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인산이 많이 들어오면 다른 다량 원소, 질소라든가 황이라든가 가리의 요구도도 늘어나게 됩니다. 칼슘의 요구도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다른 다량 원소도 많이 흡수하게 되고, 그렇게 많이 흡수하려니 뿌리가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분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럼 뿌리가 계속 발달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생육이 촉진되는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인산을 많이 가져온다는 건 인산뿐 아니고 다른 요소도 끌어들이고 그래서 발근이 되면서 생육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휴믹산 자체가 구조로 볼 때 미량 요소를 와 결합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잃어버리지 않게 해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미량 요소의 유실을 방지하고 원활한 공급을 하게 됩니다. 휴믹산에는 제가 구조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지난 시간에 큰 구조물이 사설처럼 있고 그 끝에 COOH나 OH기가 있다고 했죠. 그것들이 수소가 떨어지면서 그 끝에가 마이너스 음이온을 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음전하를 띄고 있으면 거기에 각종의 미량 요소들은 다 양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결합을 합니다. 결합해서 비가 오든 뭐가 오든 씻겨나가지 않도록 딱 잡고 있다가 뿌리가 가까이 오면 휴믹산에 결합된 양이온이 뿌리한테 그 양이온을 넘겨주는 역할을 해줘. 뿌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뿌리에서 내놓는 수소나 에너지에 의해서 내놓고 금속이온이 뿌리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양분의 흡수가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대사를 증진시켜준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에너지 대사라고 하면 뭐냐면 다 광합성, 호흡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광합성을 많이 하게 되고 호흡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새 많이 나오는 백신 얘기 나오죠. mRNA로 만들었다는 그런 백신 것처럼 식물도 mRNA가 있어야지만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유전 정보가 전달됩니다. 이 mRNA와 단백질 합성도 촉진하게 되죠. 그래서 각종 효소 활성을 촉진하게 되면 나타나는 내용들이 대부분 해외 연구에 따라서 보면은 오옥신과 유사한 호르몬의 작용을 보인다고 합니다. 오옥신 유사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이 수분을 흡수하고 호흡을 촉진시켜주는, 수분 흡수를 촉진하고 호흡을 촉진시켜주니까 발화가 좋아져요. 종자의 발화가 좋아지고 그와 동시에 뿌리 형성을 촉진하게 되고 그 결과로 생장이 좋아지면서 결실까지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대사가 전체적으로 촉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에너지 대사의 촉진 현상은 관주 처리뿐 아니고 연면살포에서도 모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서 생육을 빠르게 끌고 가준다.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에 의해서 발화가 촉진되면서 뿌리 형성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발근제라고 착각하시는데 발근의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이와 같은 효과에 의해서 발화와 뿌리 형성이 촉진되고 앞에 양분에 있어서 인산 대사를 촉진시켜주면서 뿌리 형성도 촉진시켜주는, 뿌리가 많이 나오도록 유도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인 발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세포막의 투과성을 증진시켜준다는 건데요. 이 옆에 사진이 이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 보여지는 세포막의 모습입니다. 세포막은 이 바깥쪽이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기름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안쪽은 물을 좋아하는 형성입니다. 양쪽 바깥쪽이 기름을 좋아하고 안쪽은 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휴믹산은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과 기름을 좋아하는 친유성기가 동시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비료나 농약 성분은 어떤 거는 기름기, 어떤 거는 물에 잘 녹는 성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타났을 때 튕겨집니다. 물을 좋아하는, 물에 잘 있는 것은 기름에 튕겨질 거고 여기를 통과하더라도 기름을 좋아하는 성격의 것들은 이 안에 물을 좋아하는 성격의 것에 의해서 튕겨집니다. 그래서 이걸 반투성막이라고 해요. 함부로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세포막은. 그런 곳에 휴믹산은 손쉽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휴믹산의 비료나 농약 성분을 함께 연면살포하게 되면은 표피세포를 통해서 비료나 농약 성분이 흡수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믹도 그렇고 풀빅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비료나 농약 성분을 함께 혼용해 살포하면 효과가 좋아지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어요. 휴믹산이 양분의 세포간
조직 간의 운반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알려진 이유가 됩니다. 여기서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비료나 농약 성분과 함께 연면살포하면 좋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휴믹산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알카리성이라고 그랬어요. 휴믹산은 알카리성이 아닌데 휴믹산을 녹일래니 알카리성 용액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제품화된 것들의 휴믹산 제품은 다 알카리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 pH가 9 이상이기 때문에 제품에 따라서는 섞지 마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네 번째 효과가 토양 미생물의 증식 효과예요. 토양 미생물을 키우고 활성화하려고 많이들 노력하시죠. 토양 미생물이 토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다들 아세요. 근데 휴믹산을 주면 토양 미생물이 증식됩니다. 왜냐하면 토양 미생물에 필요로 하는 인산과 탄소를 직접 공급해줘서 이게 식량이에요. 토양 미생물이 먹이를 직접 공급해주기 때문에 미생물이 당연히 늘어나고 활성화되죠. 그러다 보면 이 미생물들이 분비하는 많은 촉매 효소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칼슘 인산염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칼슘 인산염은 칼슘이 토양에 불용화되는 형태인데 이게 인산과 칼슘으로 분해돼서 나오니까 가용되니까 식물 입장에서는 인산과 칼슘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철과 인산염인 상태로 존재하면 철과 인산이 불용화되는데 이건 역시 가용화되게 분해를 해주는 거죠. 미생물이. 그래서 인산과 철이 가용화돼요. 그래서 토양 미생물의 양이 늘어나면 당연히 식물의 생장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 효과는 토양 구조의 개선인데요. 토양 구조라고 하면 그 우측에 사진을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하나의 토양의 입자라고 보시면 돼요. 토양 입자는 음전하를 위아래로 띄고 있고 그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음전하를 띄니까 플러스 이온인 여기다 소듐이라고 하는데 염들이 이렇게 붙어요. 그렇게 해서 입자가 돼 있는데 이런 상태는 되게 안 좋은 거죠. 보통 소금기가 붙어 있으면서 단단해지고 우리가 얘기한 토양이 딱딱하고 그 다음에 사이에 아무것도 투과될 수 없는 그런 구조, 경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죠. 그거에 비해서 토양 입자 사이에 휴믹산이 들어가게 되면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이렇게 휴믹 구조물이 하나가 들어가요. 이런 긴 사슬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슬이 들어가면 이 사슬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을 다 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온들을 갖다가 결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양이온들을 같이 결합하면서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이 사이에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면 뭐가 되냐? 물과 공기가 쉽게 이동해져요. 사이세 입자 사이의 공간이 커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간격이 커지면서 간격이 좁아지지 않게 해주고 단단해지게 해주고 막아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냐면 입단 형성이 되게 좋아진다. 입단을 형성한다라고 하는데 입자가 구조물에서 공극이 많이 생기는 그런 구조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 구조가 엄청 좋아집니다. 그 다음 효과는 양이온 교환 능력인데요. 여기 보시면 휴믹산의 음이온이 양이온과 결합한다고 했죠. 그래서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음이온이 양이온과 결합해서 복합체를 만들면 양분을 붙을 수가 있어요. 식물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여기 사진에 나온 것을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가 토양 입자입니다. 토양 입자가 음이온이다 보니까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 가리, 인산, 아연, 구리 이런 다양한 성분의 이온이 오면 다 플러스기 때문에 이 플러스가 토양 입자 사이사이에 이렇게 붙는 겁니다. 토양 입자에 음이온에 결합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붙어 있는 양이 우리가 주는 양보다 훨씬 적으면 비가 오거나 하면 쭉 그냥 버려지고 이렇게 토양이 황폐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휴믹산을 주게 되면 이 토양 입자 사이사이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입자와 입자 사이에 토양 입자 사이에 휴믹산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코팅되듯이.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휴믹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막을 형성하듯이. 그럼 거기에 마이너스 이온이 훨씬 많아져요. 이쪽 왼쪽에 비해서 토양 입자에 하나씩 붙는 거에 비해서 이 막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사이사이에 휴믹이 들어감으로써 플러스 이온이 훨씬 더 많이 붙게 되죠. 보이시는 것처럼. 얘에 비해서 훨씬 많이 붙어요. 그러면 비가 오더라도 쓸려 나가지 않고 붙들려 있으면서 서서히 식물이 필요한 양만큼이 녹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에 지속적으로 양이온, 우리가 얘기하는 비료 효과들을 나타내는 비호 성분들을 꾸준히 공급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 교환 능력이라는 건 토양이 얼마나 양질이고 양토고 되게 유기물이 많으면서 그 작물 재배하기 좋으냐를 얘기하는 평가 근거인데 양이온의 교환 능력을 폭발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게 휴믹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주는 퇴비에 비해서 이 휴믹산은
훨씬 그게 안정화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투입해 주셨다고 안심하시지 마시고 휴믹산을 저 같으면 반드시 휴믹산을 써요. 투입이 안 씁니다. 그 다음에 휴믹산 효과가 수분 보유력 증가입니다. 수분 보유력이라는 건 뭐냐면 휴믹산에 결합된 양이온이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앞에서 봤죠? 그 양이온 복합체가 되면 양이온의 복합체가 물 분자와 극성작용을 해서 붙들어둡니다. 물을. 그럼 수분 손실이 감소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한 이 사슬 같은 이 휴믹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뭐 칼슘이라든가 철이라든가 마그네슘 같은 이런 양이온들이 다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보유한다 그랬죠. 양이온 보유를 하는 거죠. 양이온 교환 능력이 커진 거예요. 양이온을 붙들고서 유출되지 않게 하는데 이때 비가 막 오면 빗물에서 씻겨나가지 않는 효과도 있다고 했지만 그거 외에도 이 양이온과 이 빗물에서 녹아있는 이 물 분자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물의 극성이라고 해요. 물방울이 맺힌다 그러죠. 물방울이 이렇게 물을 넣으면 바닥에 쫙 퍼지면 물방울이 맺히는 게 물이 극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간에 그 장력을 만드는 건데 장력을 만들듯이 물 분자와 이 양이온이 결합을 하고 그러면 그 뒤에 또 물이 결합을 하고 해서 물 분자가 극성작용해서 붙들려요. 그러면 이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가뭄이라든가 수분이 많이 손실되는 표면 이런 데서는 수분 손실이 극도로 적어지면서 그 수분 보유력이 엄청 좋아집니다. 이거 자체가 공극이나 이런 데서 작은 단위에서 볼 때는 수분의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수분량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원료에서 제대로 추출한 휴믹산은 효과가 정말 뛰어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휴믹산과 풀빅산의 공통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휴믹산이 나타내는 효과와 풀빅산이 나타내는 효과가 같은 건데요.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양분의 흡수, 에너지 대사, 그다음에 세포의 막투과성의 효과, 그다음에 미생물을 증진시킨다든가 토양 구조를 좋게 하는 거, 양이온 교환 능력, 수분 보유력, 이거는 휴믹산과 풀빅산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휴믹산과 풀빅산 중에서 어떤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죠. 효과의 차이에 있어서. 하지만 휴믹산과 풀빅산이 공통적으로 갖는 효과고요. 이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요 위에다 올려놓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만들어서 저희가 올려놓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어떤 이유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휴믹산 효과를 많이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 효과에 풀빅산도 거의 유사하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부분에서 차이는 있고요. 그 부분 중에서 휴믹산보다 풀빅산이 효과가 조금 더 좋은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믹산과 풀빅산의 공통적으로 효과가 있지만 풀빅산이 조금 더 좋은 부분. 첫 번째가 뭐냐면 옆면 시비했을 때 풀빅산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보여드린 크기가 작다고 했잖아요. 크기가 작으면 잎으로 흡수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겠죠. 휴믹산과 풀빅산 둘 다 양이온기, 음이온기를 다 갖고 있고 친수성, 그 다음에 그 기름에 잘 녹는 성분까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흡수는 잘 돼요. 세포막 투과는. 하지만 어쨌든 이 표면에 큐티클층이 있기 때문에 큐티클층을 통해서 더 잘 들어가려면 잎이 조직이 작을수록, 크기가 작을수록 흡수가 용이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풀빅산이 옆면 시비했을 때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산성으로 비료나 농약과 혼용성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풀빅산은 아까 모든 pH에 다 녹아요. 하지만 휴믹산은 알칼리성에만 녹기 때문에 휴믹산 추출은 알칼리성 용액으로 녹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휴믹이 녹아 나오지 않고 풀빅만 만들려고 하면 산성으로 녹여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성으로 녹여내고 원래 풀빅산 자체가 pH가 3에서 5 사이고 또 산성액을 쓰기 때문에 풀빅산으로 나온 제품은 산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비료나 농약과 혼용이 좀 잘 되죠. 알칼리성은 혼용이 좀 나쁩니다. 그래서 혼용살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제품, 예를 들어 비료라든가 농약을 같이 썼을 때 혼용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분의 흡수라든가 농약의 흡수가 더 좋아지겠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치환성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exchange X-T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오타 있네요. X-T, X-C라고 해서 여기 오타가 있는데 산성으로 나타나는 산성화시키는 그런 것이 얼마나 더 뛰어나냐. 이거는 뭐 양이온 교환 능력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휴믹산은 400에서 870, 이 단위나 이런 것들은 어려우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100g에 400에서 870이 된다면 풀빅산은 그거보다 2배 정도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빅산이 양이온 교환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휴믹산보다 2배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 자체가 휴믹산이 풀빅산보다 훨씬 더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휴믹산과 풀빅산 약간의 특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시는 게 더 좋냐, 휴믹산과 풀빅산의 사용 방법에 있어서 휴믹산은 관주와 토양 중심으로 토양 처리 위주로 쓰게 되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어요. 대신에 풀빅산은 연면 흡수가 더 강하기 때문에 연면살포라든가 다른 제품과 혼용해서 써야 된다고 했을 때는 풀빅산이 유리합니다.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휴믹산은 효과의 지속성이 긴, 사슬도 길기 때문에 분해되는데도 오래 걸리고 많은 걸 붙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더 지속적이죠. 풀빅산은 빠르게 흡수되고 구조물도 작기 때문에 빨리 흡수가 되면서 빨리 분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빠른 흡수를 목적으로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휴믹산 제품이 풀빅산보다 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휴믹산 제품 안에는 풀빅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휴믹산 제품을 만들 때 휴믹이 녹아나오는 알칼리성 용액 안에 풀빅도 녹아나옵니다. 그래서 광산의 그 연갈탄 안에는 휴믹산과 풀빅산이 5대1 또는 6대1 정도의 비율로 존재를 해요. 그러다 보면 다시 얘기하면 휴믹산을 50%짜리 50%를 추출하면 풀빅산이 10%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같이. 그래서 휴믹산 제품에는 풀빅산이 원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휴믹산을 사용하실 때는 풀빅의 효과도 보시지만 풀빅만의 효과를 더 보고 싶으시면 연면살포라든가 혼용살포를 원하시면 풀빅산으로만 추출된 제품을 사용하시면 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휴믹산은 그 비료의 가용성이나 비료의 흡수율을 개선하는 효과가 탁월한 천연 유기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휴믹산 제품은 국내에도 들어와 있는 게 참 다양하고요. 그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시면서 느끼시는 가장 큰 불편함 중에 하나가 이게 알칼리성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분 흡수부터 에너지, 대사, 토양 미생물의 증식, 토양 구조도 좋게 해주고 양이온 교환 능력이라든가 수분 보유력도 좋게 하는 이런 뛰어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양 개량할 때 작물을 심기 전에만 쓰고 나서 작물이 심겨 있는 상태에서는 휴믹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양 개량을 할 때는 알칼리성인 휴믹산도 문제가 없죠. 보통 휴믹산은 두 가지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가루 형태로, 즉 알칼리성으로 추출한 다음에 가루 형태로 만든 것도 있고 그 광석 자체를 쓸 때도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토양 개량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물을 심어 놓고 거기에 비료나 농약의 흡수와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혼용해서 관주하거나 연면살포할 때는 어쨌든 액상인 상태만 사용해야 되고, 또 연면살포 등 관주를 하기 위해서는 함께 섞어서 써야 되는데 알칼리성인 경우는 특히나 농약과 혼용하기가 어렵죠. 비료는 알칼리성이라도 또 양액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 pH 조정제를 좀 사용하시면서 조절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 관액 농가에서는 관주를 하든 연면 시비를 하든 비료 농약을 섞기는 어렵습니다. 휴믹산을 좋다는 거 아는데 휴믹산을 살펴보면 휴믹산은 긴 사슬의 고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화학 구조를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 큰 구조물입니다. 화학 구조물이고 이 끝에 이 무언가가 막 붙어 있죠. 끝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이 끝에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이 붙어 있는 곳에 양이온, 우리가 얘기하는 비료 성분들이 결합을 해서 안정화돼서 토양에 붙지 않고 여기에 붙어 있음으로써 잃어버리지도 않고 용탈되지도 않고 또 한편으로 식물이 필요로 할 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연갈탄에서 이 휴믹산을 추출할 땐 알칼리성 용액으로만 추출했을 때 휴믹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산성이나 그렇게 했을 때는 휴믹산은 나오지 않고 풀빅만 나와요. 그래서 풀빅산 제품은 산성의 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휴믹은 산성이 나오지 못하는 게 알칼리성 용액에만 녹아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수확량을 늘리려면 대부분 비료를 더 써야 된다. 이게 사실 상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하지만 현재는 누구나 알고 있죠. 비료를 더 쓰면 염류 피해로 오히려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비료를 사용해서 식물이 더 많이 사용하면서 생산량이 늘어야 되는데 현실은 비료가 오히려 토양에 쌓이면서 염류 피해로 수확량이 줄어드는 그런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쓴다고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럼 수확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료를 많이 쓴다기보다는 비료의 가용성, 흡수율을 늘려줘야 된다. 이것이 답이죠. 이 가용성과 흡수율, 이 표현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가용성이라 하면 식물이 비료를 쓸 수 있도록 비료가 쓸 수 있는 형태로 토양이나 뿌리 주변에 존재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고, 흡수율은 있어도 식물이 흡수를 할 수 있는, 흡수를 뭐 10% 하는 것이 아니라 90%라면 수확량은 당연히 9배 이상 늘어나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 가용성이라는 부분에서 가용성을 개선하는 좋은 방법, 손쉬운 방법이야겠죠. 뭐 방법은 있는데 뭐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농법이면 안 될 거고요. 비료의 가용성을 늘리는 손쉬운 방법이라고 하면 토양에 작물이 사용 가능하도록 비료가 많아지면 됩니다. 토양에. 근데 그렇게 많아지려면 비료가 용탈되는 것이 적고 토양 흡착에 따라서 불용화되는 게 적고 유용 미생물이 활발해지면 됩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렵죠? 비료의 용탈, 어려운 한자어인데요. 비료는 물에 녹아 있어야 농약이 그 식물이 흡수도 하고 또 토양 중에 비료가 녹아 있는 상태로 대부분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토양은 그 깨진 그릇이라는 깨진 접시라는 표현도 자주 쓰는데 토양은 이미 금이 가거나 여기저기 깨져 있는 그릇과 같은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요. 거기에 우리가 물이나 비료를 주게 되면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흘러나가겠죠? 접시가 깨져 있으니까. 그것처럼 토양에는 자연스럽게 물이 빠져나가게 생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에 비료가 녹아 있다 보면 같이 씻겨 나가는 거죠. 즉 많이 줘도 비료가 가용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토양에 비료가 붙어버리면 불용화됩니다. 토양은 엄청 강한 그런 결합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양의 음이온과 그 비료, 양이온이 결합하면 불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인산 불용화가 대부분 토양 흡착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유용 미생물이 활발해진다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미생물의 효과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비료가 흡수가 잘 되게 하려면 과용할 뿐 아니고 흡수까지 잘 되려면 비료 흡수가 더 쉬워지면 되겠죠. 더 쉬워지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뿌리가 더 많아지면 너무도 당연하죠. 그 다음에 비료가 토양이 아닌 유기산에 결합이 돼 있으면 비료를 흡수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흡수를 촉진하는 기능성 성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좋아지겠죠. 너무 쉬운 표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어려운 게 아니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비료가 토양이 아닌 유기산에 결합하려면 유기산이 토양에 많으면 되는 겁니다. 유기산과 결합되어 있는 비료 성분은 그 식물 뿌리가 흡수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뿌리를 더 많이 발달시키려고 누구나가 노력을 하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용성이라는 부분에서 비료가 가용량이 많아지려면 말씀드린 대로 비료가 많이 씻겨 나가지 않아야 되고 토양에 너무 많이 흡착돼서 불용화되지 않아야 되고 유용무생물이 많아서 비료가 가용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 방법이 바로 휴믹산입니다. 제가 휴믹산에 대해서 이전 자료에서 여러 번 휴믹산의 효과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들을 제가 추가로 올려놔 드릴 테니까 이 위쪽에 이 위에 제가 그 링크를 넣어 놓겠습니다. 보시고 거기에 이 휴믹산에 대한 다른 영상을 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관련해서 휴믹산을 쓰면 어떻게 해서 가용성이 좋아지냐. 첫째가 수분 보유력이 좋아집니다. 휴믹산을 사용하시면 여기에 이 원리는 그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휴믹산에 붙어 있게 되는 양이온들이 물과 결합을 해서 물을 많이 붙들어서 물의 수분 감수가 줄어듭니다. 물의 감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물과 함께 씻겨 나가는 비료량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토양에 흡착해서 불용화되는 것이 아니고 휴믹산을 사용하게 되면 휴믹산의 끝에 붙어 있는 음이온과 양이온, 비료가 결합을 해서 양이온을 많이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기산과 결합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식물에게 불용화되지 않은 그런 비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요. 미생물에 활발해집니다. 토양 미생물의 먹이도 되고 토양 미생물이 활성화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토양에 흡착해서 불용화된 유기인산이라든가 또는 칼슘 인산, 천인산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가용성을 높여줘요. 그래서 비료의 가용량이 좋아집니다. 휴믹산만 잘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흡수율을 개선하는 방법. 뿌리를 더 많이 비료가 유기산에 결합하게 흡수 촉진 물질을 쓰면 된다 그랬죠. 역시나 휴믹산입니다. 휴믹산을 쓰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발근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발근력이 어떤 원리냐면 그 간접적인 발근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휴믹산에는. 물론 휴믹이 함유되어 있는 레오다나이트라는 그 연갈탄에서 휴믹을 추출하면서 그 휴믹 외에 얼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얼믹은 일반적인 추출 공법으로는 추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믹산을 가진 그런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 얼믹산은 사실 유기산을 발근을 직접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 휴믹산은 간접적으로 뿌리 형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휴믹산만 가지고도 뿌리를 더 많이 만드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얼믹산까지 들어있는 제품이라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 미량 요소들이나 양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유실 방지를 해주기 때문에 비료가 유기물에 결합된다고 앞에 페이지에도 나와 있었죠. 유기산, 휴믹산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식물이 이용하기 좋아지는 흡수율이 좋아지고 그 뿌리에 바로 그 흡수가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투가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휴믹산과 함께 처리가 되면 흡수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많이 밝혀져 있는 내용들이고 관련해 제 앞서 영상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룬 그런 영상을 더 참고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